네, 기용화 캐드 7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2D 캐드의 이제 막바지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는 이번 학기는 일단 중간고사는 일단은 보지 않는 걸로 지금 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보는 그 주 저희가 강의 계획서에도 수정해서 올렸는데요. 그 주까지 해서 저희가 어떻게 2D 파트를 저희가 이제 다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든 이제 3D 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그 기초적인 여러 도면 작업을 계속 저희가 배워보고 있는데 조금 더 섬세한 도면 작업을 위한 다양한 2D 편집 명령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저희가 이제 좀 복잡한 도면을 저희가 이제 좀 객체를 나눠서 별도의 어떤 그 분류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그 도면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도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 어떤 제도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문자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자 입력과 편집, 그 다음에 이제 또 표를 저희가 그려야 되는데 일반 뭐 워드 프로세스나 파워포인트에서는 뭐 익숙하게 다룰 수는 있는데 오토캐드에서도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계제도나 이런 그 캐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이제 결국 이제 치수, 네, 명확한 정확한 치수를 꼭 필요한 객체에 대해서 저희가 표기를 해야 되는데 그 치수 표기를 하기 위한 어떤 디멘전 명령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한 디멘전 명령,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맞는 치수 입력하기,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치수를 또 입력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연속적으로 저희가 치수를 입력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명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그 도면이 좀 복잡한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저 오토캐드 말고 저희가 예전에 그냥 저희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동일한 어떤 도면에서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 어찌됐든 하나의 어떤 도면에서 모든 걸 작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했었는데요. 저희 이제 오토캐드에서는 어떤 좀 작업의 편의성 또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다양한 어떤 계층 레이어 단위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시간에 이제 오토캐드 도면 작성 시간을 정말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도면층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면층이란 뭐고 도면층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도면 객체, 저희가 이제 실제로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객체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객체 이제 속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한 도면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오토캐드에서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도면층이 뭐냐, 이거 아까 방금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제가 어떤 복잡한 도면, 왼편에 있는 복잡한 도면을 저희가 기존에 이제 수기로 작업할 때는 이 모든 작업들이 그냥 하나의 도면상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수기로 할 때도 사실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좀 이렇게 달리 저희가 그려서 여러 가지 도면을 관리는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가 됐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웬만하면 이제 그 같은 도면상 작업을 했었는데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주요한 어떤 그 컴포넌트별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서 이렇게 레이어 바이 레이어, 그러니까 레이어 단위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기능들을 아주 편리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요소가 많을 때 하나의 층의 모든 도면 요소를 그리는 게 아니고요. 요소별로 나눠서 따로따로 여러 개의 층으로 분리해서 작성을 하고 관리 또한 이런 그 레이어 단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복잡한 도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었고요. 이런 도면층을 사용하는 뭐 목적은 결국은 저희가 이제 도면 객체를 특성에 따라서 편리하게 관리하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도면층 일부 설정을 좀 저희가 변경하고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어떤 객체들은 그 객체들이 속한 도면층을 저희가 조금 잠깐 동결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객체는 저희 작업 화면상에서 저희가 이제 꺼두는 거죠. 그래서 작업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저희가 이제 기본 예전에 수기였던 도면과 달리 우리가 보고 있는 오토캐드의 작업 화면은 종이처럼 저희 불투명한 면이 아니고 투명한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투명한 공간에 모든 이런 어떤 그 도면층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중간에 있는 어떤 층을 잠깐 빼놨다가 다시 기준점을 맞춰서 다시 넣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한치 오차도 없이 다시 원래 도면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도면층을 실제 오토캐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 이제 저희가 어떤 샘플 도면에서 보시면 이쪽에 이제 도면층 관련된 팔레트 쪽에 도면층 관련된 어떤 그 섹션이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지금 기본적인 그 도면층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현재 이 도면상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도면층들을 다음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도면층들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도면층의 일반적인 여러 가지 지금 상기 봤던 그런 것들의 이름, 그 다음에 지금 요 도면층을 킬 거냐 말 거냐, 뭐 동결할 거냐 잠글 거냐 말 거냐, 색상은 뭘로 할 거냐, 선은 뭘로 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요 관리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새 도면층을 만들려면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름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임의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 색상이나 이런 것들도 뭐 임의의 색깔을 지정해서 지금 이제 나중에 요 그 지금 설정한 이쪽 레이어에서 작업을 하시는 모든 객체들은 이제 녹색으로 표시가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뭐 선도 사실은 여러 가지 지금 뭐 굵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선 관리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파선이라든지 1.4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쪽에서 지금 전체적인 건 요 도면층 특성 요걸 눌러서 이제 관리자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레이어들은 이쪽에서 이제 각각의 그런 층별로 내 필요에 의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기 도면층의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도면층은 지금 내가 뭘 관리하고 있는 그런 도면층이다라는 거에 대한 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시면 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거에 의해서 이렇게 뭐 층을 뭐 잠그시거나 이런 걸 요쪽 화면에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특성을 먼저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대화 상자를 가지고 저 도면 객체 속성을 한번 부여해보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 여기 보시면 현재 이 도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도면층 하나 전체 지금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도면층 특성을 누르시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도면층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객체의 어떤 그 종류별로 제가 좀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심선에 대한 중심선을 따로 한번 모아보고요. 중심선은 저희가 좀 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하고 선 가중치 종류도 중심선은 저희가 좀 다른 종류 그러니까 솔리드 라인 말고 그래서 로드를 보시면 여기 센터 라인이 있죠, 그죠? 네, 센터 라인을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 이제 되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로드는 했으니까 센터 라인에서 이제 하게 되면
중심선은 저렇게 센터라인이 되고, 선 가중치도 보시면 이제 두께를 저희가 중심선은 뭐 이제 얇은 선으로 뭐 이렇게 뭐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서 배웠던 치수들이 좀 있으니까 치수선들을 좀 따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치수선으로 하고, 치수선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하시고, 파란색은 요거는 이제 치수선은 실선이어야 되니까 제가 다시 선 종류를 실선으로 바꾸고, 뭐 요것도 뭐 한 0.2mm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럼 지금 세 개의 저희가 지금 레이어를 지정을 하나를 더 해야 되겠죠, 그죠? 저희가 별도 전체적인 도면을 다 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타 중심선하고 치수선을 제외한 뭐 메인이라고 할까, 메인층, 메인 도면,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얘는 그냥 색깔을 녹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외곽선이니까 사실 좀 두께를 좀 더 두꺼운 걸로 한번 해서 좀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컨티뉴스 이렇게 해서 지금 도면층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도면층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이제 다시 저희가 만든 도면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 도면층에 우리가 객체를 할당을 좀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중심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요건 치수선이네요. 중심선 이 두 개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중심선에 해당하는 걸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도면층에 있는 객체에 대해서 정의한 대로 붉은색 센터 라인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치수선이 지금 두 개죠, 그죠? 두 개인데 요거는 이제 요 치수선으로 우리가 정의한 요 레이어로 이제 저희가 할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당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당했던 그런 조건에 맞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저희 메인 도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요 중심 치수선과 중심선에 있는 객체를 좀 레이어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면 다음과 같이 전체 처음에 있는 도면에서 각각의 레이어로 지금 할당한 부분이 지금 이제 제가 밑장빼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지금 빠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전체 요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이제 메인 도면 메인층에 이렇게 저희가 할당을 하면 다시 요 도면들도 이제 메인층으로 저희가 이제 할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 객체들은 저희가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메인층도 꺼보면 사실은 이제 도면상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게 이제 각각을 이제 다 키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온 도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아까와 달리 이제 좀 저희가 구별을 했죠. 색깔로. 네, 색깔로 좀 구별을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근데 지금 아까 저희가 중심선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사실은 레이어로 보시면 지금 아까 다시 특성층을 보게 되면 저희가 중심선 빨간 거고 센터 라인에서 대시 라인으로 했는데 지금 보이지는 않거든요. 요거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케일이 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메인층하고 치수선 좀 제외를 하고요. 여기서 한번 그때 LT 스케일이었잖아요, 그죠? 네, LT 스케일에서 현재는 1인데 한 25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다시 저희가 스케일에 맞게 중심선 저희가 원래 할당한 그 선의 형태로 지금 나타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다시 이제 기존 것들 다 켜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원했던 대로 중심선과 치수선과 그 외에 메인 어떤 도면의 어떤 객체들이 각각 지금 이제 분리돼서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그걸 꺼도 이제 다 보이게 되겠고요. 그래서 기존 거를 한번 다 꺼보고 다시 메인층.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당을 이제 완벽하게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복잡한 형태의 저희가 이제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여러 도면들의 어떤 그 객체들을 좀 이렇게 좀 별도로 따로 이렇게 관리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으면 이 도면층을 활용하셔서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도면층을 이제 저희가 앞서서 만들어 보고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뭐 그 구분을 그러니까 객체들을 구별하기 위한 색깔이나 선의 종류나 뭐 이런 뭐 굵기나 이런 것들 이제 바꿔서 지금 어쨌든 요 샘플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각 객체를 좀 분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그 팔레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각각의 아까 이제 저희가 나눴던 레이어의 이제 도면층의 켜기, 끄기, 그다음에 동결 해제, 잠금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기능들이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어, 좀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켜기 끄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전구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파란색으로 바뀌면 이제 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켜놓은 상태인데 보시면 이제 끄면은 이제 화면상에서 이제 지워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도면층을 켜기 끄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도면층을 켜고 끄게 되면 도면에는 적용되지만 화면상에서만 그냥 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에서만 안 나타나는 거고 현재 제가 도면 작업을 하게 되면 모든 작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 지금 일단 얘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도면층을 끄게 되면 그 도면층에 대한 어떠한 편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뭘 꺼볼까요? 여기서 메인층을 한번 꺼보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기서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뭐 여기서 통으로 이렇게 다 저희가 지워 보면 네, 여기 좀 해서 다 지웠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다시 메인층을 살려보면 메인층은 지금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도면층을 끄게 되면 백그라운드에는 존재는 하지만 어찌됐든 화면상에서 저희가 작업하는 것들은 전혀 명령이 먹히지 않고 어떠한 편집도 할 수 없다는 점에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도면층의 켜기 끄기는 그러니까 화면상에서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해당 도면층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객체 용량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 동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런 켜기 끄기 기능은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데 당장 필요한 도면층은 아니지만 차후에 사용할 여지가 있을 경우에 완전히 삭제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놔둘 때 주로 사용을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잠금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 도면층 이쪽 팔레트 쪽에 보시면 요 이제 열쇠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편하시죠. 이렇게 잠궜다, 저희가 잠금을 해제했다 이런 기능이 되겠는데 요 잠금은 그냥 해당 도면층을 화면에서 이제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락킹을 해놓는다 그럴까요? 그래서 잠그는 기능인데 이렇게 잠긴 도면층에서는 어떤 객체도 저희가 이제 편집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저희 어떤 도면상의 행위에서 얘는 이제 재배가 되는. 근데 화면상에서 사라지진 않고요. 네, 그래서 화면상에는 있지만 저희가 어떤 작업을 해도 뭐 지운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뭐 늘린다거나 뭐 카피한다든지 이런 명령들이 먹히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면상에 있어도 저희가 큰 뭐라 그럴까요? 좀 그러니까 오동작 없이 할 수 있는 대신 이제 화면상에서 아예 없어져 버리면 사실은 도면을 저희가 다른 작업 연관된 도면을 그릴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면상에는 나타나 있지만 어떤 작업도 저희 그러니까 명령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이제 작업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구나 내벽을 이제 삭제한다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구조물이 이제 기둥 같은 건 사실은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가구들은 뭐 재배치를 하거나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할 때는 어떤 그런 좀 그 기둥에 대한 어떤 그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런 거 재배치할 때 그런 것도 이제 락을 걸어서 제가 재배치하는 어떤 그런 도면 작업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 때는 저 모든 작업을 마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다시 원상 복귀가 되니까 그런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도면층 관리에 있어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동결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전체 보시면 뭐 동결도 동결 해제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사실은 현재 도면층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른 걸 보시면 지금 이제 중심선도 그렇고 치수선도 화면상에서 이제 지워지면서 사실은 동결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동결이나 동결 해제 같은 경우에는 화면상에 해당 도면층이 아까 말씀드린 켜기 끄기와 마찬가지로 나타나지도 않고 실제로도 그 동결한 도면층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켜기 끄기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체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제 그 동결한 도면층은 이제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용량이 가벼워지겠죠, 그죠? 이 파일 자체에. 그래서 도면층의 용량을 줄여서 작업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결된 작업층은 아까 뭐 켜기 끄기나 잠금이나 잠금 해제와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저희가 작업을 해도 그 작업 명령이 먹히지 않는 그런 건 동일한데 이제 작업 속도를 백그라운드 두고 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그 파일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헤비하냐 이제 라이트해지냐 그런 정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기계제도 같은 데서는 이렇게 뭐 용량이 큰 그런 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제 건축 도면 같은 경우에 용량이 큰 도면을 작업할 때는 굉장히 좀 작업 속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서서 켜기 꺼기나 이런 잠금보다는 즉 저희가 이제 비활성화한 작업층이 계속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기보다는 아예 그 작업하는 그 작업 과정에서 그 도면층을 빼버리고 작업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동결과 동결 해제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이제 그 도면층을 관리하는 주요 기능 중에 세 가지 기능 켜기 끄기 그다음에 잠금 해제 동결 해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좀 숙지하셔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어떤 기능을 쓰든 간에 저희가 객체들을 조금 같은 성질을 갖는 객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저희가 도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혼선 없이 불필요하게 부지불식 중에 어떤 도면을 지워버린다든지 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면층으로 해서 이렇게 도면들을 관리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꼭 자, 숙지를 해주시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문자 입력 및 편집과 표 그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는 저희가 기호나 선으로 이루어진 도면을 작성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저희가 기호나 선으로 모든 작업을 함축해서 표현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면상에도 이제 문자를 표현해서 사용해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데서 문자 사용에 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아마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오토캐드 상에서 어떻게 문자를 입력하고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좀 숙지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이제 주로 쓰는 명령이 이제 dtext, 그다음에 mtext 이런 명령들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실무 도면에 있어서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 입력 도면을 이해하는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한 방법을 지시하거나 뭐 재질이나 성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도형이나 이런 어떤 그런 객체로 저희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구성 등의 표시 같은 내용 전달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자는 일단 정확히 저희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뭐 도면도 저희가 정확하게 그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재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어떤 작업 지시라든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치수는조 저희가 또 따로 하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저희가 문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또 크기나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맞춰서 저희가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그 dtext 명령, 우리가 단일행 문자를 입력하는 dtext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가 화면상에 이제 dtext를 치시고 보면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이제 점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쓰고자 하는 위치에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의 이제 크기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집도 가능하지만 처음에 숫자를 넣어야 돼서 뭐 한 100 정도 쳐볼까요? 네, 100 정도 치시고 회전 각도도 처음에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각도 없이 이게 정자체로 쓰긴 하는데 나중에 스타일에 들어가셔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처음부터 좀 각도를 주고 싶으면 각도를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오토캐드에서는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는 각도를 하려면 마이너스 9를 붙이시고 이렇게 쳐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이제 커서가 이제 약간 15도 정도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진 그런 걸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옵션을 다시 줘야 되겠네요. 옵션이 다시 들어가면 이제 자리 맞추기 옵션이 있어요. 그 보시면 왼쪽에서 맞출 거냐. 우리 흔히 이제 뭐 워드나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맨 위 오른쪽부터 쓸 거냐, 아니면 오른쪽부터 올 거냐.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왼쪽에서부터 쓰기 때문에 이렇게 스타일은 필요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 다시 시작점 하시고 크기 넣으시고 이제 각도는 0으로 할게요. 0으로 하시고 하게 되면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누르시면 또 밑에 이제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 엔터를 치시면 뭐 이런 식으로 작업주 엔터를 2번 치시면 이제 끝나요. 끝나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dtext의 차이는 만약 뭘 지우신다 객체를 누르시면 각각의 줄이 사실은 따로 따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할 mtext는 그게 이제 하나의 객체로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dtext를 치게 되면 각각의 행이 다른 객체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단일행 문자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뭐 숙지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mtext 여러 문장을 한꺼번에 저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mtext 그러니까 여러 줄 문자를 표시할 수 있는 mtext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파일을 가지고 저희가 해볼게요. mtext를 치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처음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일단 높이 글자의 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높이 옵션을 치시고 현재 2.5로 하면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래서 한 얼마 한 80 쳐볼까요? 80을 쳐보고 그 다음에 반대쪽 구석을 치시면 다음과 같이 일단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보조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타이틀 이렇게 하셔가지고 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문서 편집기 닫기 명령이 있거든요. 여기서 닫으시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타이틀이라고 하는데 조금 위치나 아니면 크기가 좀 작잖아요. 그럴 때 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객체 선택하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직교 잡혀 써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 중앙에 여러분들 위치하시고 다시 해볼게요. move 하시고 객체를 선택하시고 기준점을 뭐 여기다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들어올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이거 편집하려면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위에 팔레트 창에 요거 편집할 수 있는 그 화면이 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크기라든지 네. 여기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겠죠. 글자를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100, 250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100으로 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좀 두껍게 하신다면 볼드체로 하시면 되고 뭐 약간 기울이려면 뭐 이렇게 기울이셔도 되고 요거는 뭐 일반 워드 프로세스에서 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항상 나올 때 이렇게 편집기를 닫아 주시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여기도 하나 더 써볼까요? M 텍스트 치시고 첫 번째 구석 치시고 아까처럼 이제 높이 HC 하시고 아까 좀 작았잖아요. 그래서 한 120 정도 쳐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쳐보고 반대쪽 구석을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다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디자이너 해서 해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 2, 3, 뭐 이렇게 한번 리미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닫기를 하시면 다음과 같이 쳐지는데 여기 이제 다시 무브하기 앞서서 보시면 앞서 이제 디텍스트하고 달리 이게 두 줄로 저희가 쳤는데 인식을 해보면 하나의 객체로 지금 인식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디텍스트 단일 문자행 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일단 요것도 다시 무브를 해서 중앙으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브 치주 객체 선택하시고 어차피 나중에 요거 다시 해볼게요. 무브 치시고 객체 선택 객체 선택하시고 기준점 하고 다시 네 여기 치시면 되는데 사실 1, 2, 3 좀 잘못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수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실은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 여러 하나의 객체로 인식되는 그런 세그먼트를 나누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explode를 치면 요거를 저희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거를 지운다 그러면 아까와 달리 두 줄이 조금 객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다시 좀 중앙으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정도 옮기시면 이제 원하는 위치에 저희가 이제 글씨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요 밑에 이제 또 뭐 텍스트를 넣으셔서 자기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렇죠. 만약에 단일 행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디텍스트 치고 여기에 뭐 아까 한 120 쳤었죠. 그죠? 0 치고 뭐 이렇게 해서 두 번 엔터 치시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위치는 뭐 다시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도면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자들을 넣어야 되는 여기 이제 도면 요 샘플에서 보시면 뭐 이게 이제 건축 도면이긴 하지만 오픈 거실, 샤워실, 주방이 어디다, 그다음에 2층 분리선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스케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면상에도 이제 표현을 제가 치수 말고도 이제 표현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데 이제 적당하게 위치에 적당한 크기의 문자들을 적절하게 이제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있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디텍스트나 M텍스트를 가지고 도면상에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뭐 몇 가지 더 뭐 팁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M텍스트를 치고 여러분 뭐 여기에 이제 여기서 뭐 높이 해서 한 150 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나오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특수기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상에서 우리가 이제 뭐 MS 워드나 파워포인트에서도 이제 특수기호 쓸 수 있는 것 있듯이 여기 이제 그 편집창에 보시면 골뱅이 표시에서 이제 특수기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위들 저희가 이제 자판에서는 좀 치기 힘든 그런 단위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 지금 뭐 문서 편집기라 그러죠. DD 에디트라고 치셔서 하시면
이렇게 치시면 이제 바로 이제 다시 저희가 아까 이제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게 좀 귀찮으시면 그럼 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그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m텍스트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뒤에 이제 쓸데없는 그 특수기호도 좀 지우고 보시면은 이거 나올게요. 그 다음에 그 가끔 저희가 이제 스펠링이 좀 저희가 틀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스펠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클릭하시고 스펠을 치시면 여기서 이제 맞으면 그냥 진행이 되고, 여기 보시면 좀 원래 처음부터 철자가 좀 틀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변경하시면 철자로 이렇게 확인해서 원래 맞는 철자로 이렇게 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저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이런 기능들까지 좀 익혀서 문서 편집기를 사용하시면 뭐 전체 도면 작업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런 기능들 좀 익혀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이제 테이블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이블 명령 말고 탭을 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워드 프로세서나 이런 데 비슷하게 열과 행을 몇 개를 할 거냐, 뭐 그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열의 퍽과 행 높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도 첫 번째 행의 스타일을 뭐 여러 가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데이터, 머리글, 뭐 제목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세팅을 해서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테이블 에디트 명령을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시면 저희가 친 그 기본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를 지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이제 제목이나 이런 것도 이제 입력을 하게 나옵니다. 근데 일단 잘 처음에 뭘 넣을지 모르시면 그냥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이걸 확대를 하셔도 되고, 이것도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기존의 명령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손쉽게 위치를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뭘 치시고 싶으시면 사실 여기 들어가셔갖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테이블 에디트 명령을 치시는 거예요. 결국 그냥 명령창에 손으로 굳이 안 치셔도 그 해당하는 그 셀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테이블 입력하시고, 근데 글씨가 좀 작아 보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크기를 여러분들 조정을 해주시고, 네. 안 됐네요. 적용이 여기서 다시 25를 해주시고, 그래서 반영이 되면 이제 문서 편집이 닫고 나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요. 요 지금 셀들은 뭐 탭으로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뭐 익숙하죠. 워드 프로세스 이런 데서. 다음에 특정 셀에서 이제 그걸 넣고 싶으시면 이제 뭐 A, 그래서 크기도 아까 마찬가지로 한 60. 너무 큰가요? 일단 닫아볼까요? 뭐 하여튼 네. 그래서 밑에도 동일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고, 여기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네임 너무 작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크게 맞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서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칸들 다 채우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기존의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크기를 좀 바꾸시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스케일 하셔서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기준점에서 이렇게 늘리시고 줄이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그래서 하나의 객체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뭐 카피도 가능하죠, 그죠? 그럼 카피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네, 카피하셔서 하고, 뭐 또 하나의 뭐 테이블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동일한 테이블을 여러 개를 이제 두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차피 테이블도 여러 가지 테이블 에디트를 통해서 안에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고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객체니까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 필요한 도면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정확한 치수 표기를 위한 디멘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치수 도형에서 저희가 결국 가장 정확한 정보는 어떤 객체, 물체,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어떤 물체의 어떤 정확한 치수를 어떤 가공이나 제조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구성이나 이런 건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 가지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오토캐드 상에서는 그러면 이런 치수들을 어떤 식으로 표기를 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오토캐드 상에서 저희가 치수를 입력하는 여러 가지 명령들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뭐 이 초반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치수의 구성 요소와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수는 저희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숫자, 치수 문자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수가 지시하는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치수선, 제가 보통은 이제 화살표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그냥 그 치수선만 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은 객체하고 어떤 정확한 일치되는 점의 어떤 연관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해주는 치수 보조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선은 저희가 끝에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도면 작업에 있어서 제가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 도면의 크기와 좀 조화를 이루도록 저희가 좀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줄 수만 있으면은 큰 상관없지만 저희가 도면이 일단 보기 좋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조화를 이루도 너무 뭐 치수가 도형에 비해서 뭐 문자가 크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전체적인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도면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도록 기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방향은 수평 방향의 치수선에서는 위쪽으로 제가 향하도록 하고, 수직 방향에 이제 저희가 치수를 기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쪽은 이제 왼쪽으로 치수 문자가 향하게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선은 저희가 초반에 이제 선의 어떤 유형이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 때 말씀을 드렸는데 0.25mm의 가는 실선으로 그래서 외형선과 일단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 끝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화살표 등의 기호를 붙여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형선으로부터 치수선은 저희가 바로 이렇게 붙여서 표기를 하게 되면 제가 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형선으로부터 치수선은 한 10에서 15mm 정도 띄어서 그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지켜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치수 보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 확장선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치수선을 그리기 위한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수 보조선도 0.25mm의 가는 실선으로 치수선에 대신 직각으로 긋고 저희가 표기를 해줘야 되겠죠. 약간 이렇게 각도를 줘서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제도 규칙에 좀 어긋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직각으로 긋고 치수선과 이렇게 교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화살표 모양은 저희가 도면의 목재에 따라 이제 선택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적당한 크기로 설정을 해야지 어떤 전체적인 뭐 치수선이나 치수 보조선 문자에 대비해서 화살표가 지나치게 크다든지 아니면 이제 너무 작게 표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제도상에서 만약에 도면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한 어떤 사람이 크게 이제 위배되지는 않는데, 가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에 띄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런 치수의 구성 요소와 주의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고요. 일단 도구 팔레트를 이용해서 그러면 오토캐드 상에서 어떻게 치수를 기입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외에 다양한 이제 치수 기입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치수를 쉽게 기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도구 팔레트를 이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치수에 관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주석이라는 데를 가서 보시면 여기 이제 치수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아이콘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팔레트를 밖으로 빼서 저희가 보통 도형을 딱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치수를 기입한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주 쓸 때는 이런 그 밑에 이제 치수라고 되어 있는 데를 드래그를 이렇게 오래 누른다 드래그를 하시면 별도 밖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이제 작업을 하면 굉장히 좀 저희가 빨리 치수 작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수를 기입할 때는 도구 팔레트를 이렇게 밖으로 빼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수 기입에 대해서 아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각 치수의 구성 요소별로 제가 일반적인 룰이나 규칙 좀 주의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 도면 작업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실무적인 차원에서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실무 도면에서는 치수는 진짜 정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기입하면 정말 이게 실제 이제 그 제작 단계로 들어갔을 때 어떤 도면상에서 어떤 수치가 잘못 기입되고 하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종의 큰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검토하고 항상 유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필요한 치수만 저희가 명확하게 기입을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불필요한 치수, 세밀한 부분까지 기입하면 치수에 대한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왜냐하면 구성 요소 자체가 4가지나 되니까요. 그것도 도면이 좀 복잡한 상황에서는 이제 혼돈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시고 하면 자연스럽게 핵심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기재를 하시게 되겠지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치수만 명확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수 보조선을 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선은 가급적 치수 보조선을 그려서 기입을 해야 제가 명확하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어떤 도면을 보는 사람한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어떤 거리, 치수로구나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근데 저희가 도면 작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좀 한해서 치수 보조선을 그리지 않고 직접 기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다 여러 가지 실제 이제 도면 작업을 통해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익혀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반드시 저희가 가능한 보조선을 그리긴 하지만 좀 너무 공간이 없어서, 아까도 뭐 10에서 15mm 떼야 되는데 너무 거기 사로잡혀서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약간 좀 유도리를 발휘할 그럴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선을 기울이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일직선으로 맞춰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좋고, 또한 가급적이면 이제 다른 선들과 교차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고, 또 저희가 치수선은 되도록이면 일정한 간격으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 작업을 많이 해보시면서 체득을 하시면 되니까,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도면 그리실 때 좀 유념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디멘전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치수를 기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하기 쉬운 치수의 기입 방법을 익히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치수를 입력하는 게 중요한데, 디멘전 명령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외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오히려 이제 조금 부담감을 가질 수 있으신데요. 알고 보면 뭐 크게 어려운 명령들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그 명령어 자체에 어떤 약간의 그 힌트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히 익혀보면 되니까, 우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과연 각각의 명령들이 어떤 기능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익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dim linear 명령으로 기본 스타일의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m linear 명령은 이제 선형 치수 명령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수평이나 말 그대로 이제 수직 치수를 입력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하고자 하는 객체나 공간에 양 끝점을 입력해서 지정해서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뭐 명령창에서 이제 dim linear 명령 치셔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저희가 팔레트를 꺼내 놨잖아요. 그래서 꺼내 놓으신 걸 보시면 사실 지금 저희가 PPT 자료에서 얘기했던 그런 명령들이 이제 물론 이제 한글로 되어 있지만 선형의 어떤 치수를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정렬하는 거, 각도, 뭐 호, 반지름, 지름에 대해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하는, 왜냐면 유형이나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령을 굳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렇게 별도의 특별한 좀 팔레트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렇게 기능들을 빼놓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셔도 큰 뭐 이렇게 계속 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제가 좀 실습을 통해서 좀 적용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 도면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어떤 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그 치수 작업할 때 일단 아까 빼놓은 요 팔레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형으로 해서 어떤 치수가 있으시면 첫 번째 이제 치수 보조선의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요 점을 찍고 끝점 찍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지금 도면상에서 실질적인 거리에 대한 숫자가 찍히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건 이제 어느 위치에 이제 요걸 놓으실 건지 그것만 이제 정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자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객체에서 조화롭게 저희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에서 15mm 정도 띄어서 외형선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어찌됐든 여기서는 기능상으로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위치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치수선을 가로에 대한 치수선을 저희가 입력을 했고요. 그럼 한번 세로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세로 해보면 아까 이제 보통 이제 좌측에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점을 찍으시고, 그러면 이제 높이는 2200이 되겠고, 네, 위치를 이렇게 해서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저희가 치수선의 어떤 그 선형적인 어떤 그런 치수에 대해서 쉽게 손쉽게 저희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선으로 하는 치수는 또 이제 요 다음에 설명할 dim aligne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dim linear 명령을 사용하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직교좌표와 같이 x, y의 수평, 수직의 어떤 그 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dim 지금 방금 했던 dim linear의 명령을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dim aligned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사선의 치수를 입력을 하는 그런 명령이 되었고요. 저기 치수를 입력하고자 하는 어떤 객체나 어떤 공간의 양 끝점을 마찬가지로 이제 지정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팔레트 상에 보시면 여기 이제 정렬이라는 라인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점을 찍으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요 치수 보조선의 이제 위치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제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띄우는 건 조금 보기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당한 높이에서 보기 좋은 위치 그런 것들을 해서 찍으시면 뭐 길이 자체는 이제 어차피 오토캐드상에서 정확하게 이제 그 숫자를 제시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뭐 여기 이제 굳이 앞서 했던 거 한다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될 텐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될까요? 뭐 하여튼 뭐 직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 다른 도면상에서, 여기는 지금 얼라인드 된 그런 샘플에 대해서 하는 거라 여기 중간에 잘려 있어서 사실은 조금 직선 치수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얼라인드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간략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dim angular라고 해서 이제 각도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선과 선 사이에
호의 각도를 입력하는 그런 편집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은 각도를 입력하고자 하는 두 선이나 호를 클릭해서 당겨서 위치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서 각도를 하셔서 그럼 이제 객체를 지정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두 개를 지정하시면 다음과 같이 어떤 우리 오토캐드의 어떤 호의 각도를 기입하는 수치를 기입하는 방식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이제 자동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치나 그런 것들은 이제 사용자가 지정을 하게는 돼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보기 좋은 그런 크기와 위치에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떤 각도에 대해서도 수치를 손쉽게 입력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dmark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호의 길이를 치수로 입력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수를 입력하고자 하는 호를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여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의 길이 누르시고 여기 이제 호의 길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어떤 정해진 어떤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호의 길이의 치수를 기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토캐드 상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방식은 다 똑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를 치시면 여기 위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호의 길이 여기 한번 더 해볼까요? 호의 길이 해서 여기 넣으시면,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작죠. 옆에 있는 건 이제 겹치게 되니까, 네. 그래서 대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기입을 하시는데 조금 유념을 좀 해주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도 표현상으로, 아니면 요게 조금 위치가 다음과 좀 이러면은 아까 이제 여기 직선에 요 길이의 어떤 치수를 조금 더 이쪽에 외형에 붙여서 해서 여기 간격을 좀 띄우는 방법,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또 여기가 요 호의 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뺄 수는 없고요, 그죠? 네, 그래서 주어진 어떤 공간 상에서 좀 보기 좋게, 가능한 최대한 보기 좋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배치를 해주시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dim radius라는 명령으로 이제 반지름을 입력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입력하고자 하는 원이나 호를 클릭한 후에 마찬가지로 이제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시면 되는데요. 이제 반지름을 치시고 앞에 이제 바퀴에 해당한 호를 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마우스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치수를 어디 기입할 거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다른 치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원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반지름 지름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명령 중에 dim diameter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해서 클릭하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제 파이라는 앞에 이제 문자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치수를 지름에 대한 치수, 반지름에 대한 치수를 다음과 같이 손쉽게 여러분들이 도면상에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수를 기입할 때는 명령어 창에 이런 명령들을 손에 익히셔서 하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어떤 치수 기입할 수 있는 팔레트를 별도로 빼놓으신 다음에 일괄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주시고, 아까 좀 전에 했던 이런 호의 길이 한번 해볼까요? 호의 길이 하면 여기가 객체가 좀 나눠져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객체들을 이제 여러분들 조금 도면상에 나뉘어져 있으면 이런 것도 하나 묶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럼 호의 길이에서 호의 길이를 찍으시면 이렇긴 한데, 요게 지금 굳이 도면상에서 표현하려면 굉장히 좀 표현하기가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표기를 좀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별도로 이 부분만 해서 표시를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객체들이 나뉘어져 있으면 다시 이걸 하나 묶는 그런 명령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pedit 그런 명령들을 가지고 객체 하나 묶어서
표현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저희가 기존에 배웠지만 반복해서 저희가 자꾸 이제 리마인드해서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실습을 하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주 기초적인 저희가 객체에 대해서 선과 호, 각도, 뭐 반지름, 지름 뭐 이런 표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봤는데 굉장히 사용해 보시면 이제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 중에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앞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한 점을 기준으로 연속으로 이제 치수를 입력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dim baseline, dim continue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시선을 저희가 따로 이제 지정하면서 어떤 그 단면이나 어떤 이런 부분도에서 어떤 재질이나 이런 것들을 화살표로 이렇게 지정해서 저희가 문자를 입력하는 뭐 그런 기능들이 이제 부가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실습을 통해서 뭐 어떻게 작업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막상 해보면 사실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dim baseline 명령으로 해서 연속의 치수를 한번 샘플을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선형의 치수를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네, 그래서 치시면은 여기 이제 클릭을 하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서 여기 해서 뭐 한 요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의 팔레트에 보시면 연속으로 할 거냐 기준선으로 할 거냐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베이스라인에서 기준선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치수를 그걸 기준선으로 해서 이제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매번 이제 그 따로 하시게 되면 좀 번거롭잖아요. 근데 요 간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dim baseline을 이용해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간격이 지금 조금 좀 좁으시다고 하시면 dim DRI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한 3.75 정도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요걸 한 10으로 제가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이쪽에 반대편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정해서 하시고 네 이렇게 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으로 여기에서 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네 뭐 앞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간격을 넓이 띄워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보기에 사실 어느 게 더 좋으신가요? 네, 저는 왼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임의로 이렇게 좀 작성은 하실 수 있지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려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dim continu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dim continue 명령은 그 앞서 이제 연속적으로 길이나 각도를 입력을 하는 거고요. 아까는 이제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그 베이스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하는 거고, 이 continue는 각각의 치수를 저희가 연속적으로 입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팔레트에서 작업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다시 기준선을 작성을 하셔서 뭐 한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기준선에서 연속으로 하게 되면 네, 다음과 같이 해서 만약 두 칸을 띄면 이제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찍게 되겠죠, 그죠? 네. 띄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그런 게 이제 dim continue 방식의 어떤 치수 기입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 도면에 따라서 굉장히 자주 쓰는 그런 명령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면 좋은데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뭐 지금 방금 실습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dim baseline 명령, 즉 기준선 치수 명령하고 dim continue 연속 치수 명령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선행 치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그 베이스라인 어떤 기준이 되는 그 치수가 주어져 있어야만 연속해서 길이 치수가 입력되고 각도 같으면 이제 연속해서
각도가 입력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M 리더 명령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중 지시선을 입력하는 그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 리더 명령은 저희가 이제 수치 외에 도면의 특기 사항이나 재질 등의 어떤 부수적인 상황을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이제 편입 명령이고요. 어떤 부분 상세도나 이런데 단면도 이런 데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임의로 선을 그리듯 지시선을 그리고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에 저희가 빼놨던 팔레트 말고 원래 이제 주석 밑에 보면 다중 지시선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명령에서 M 리더를 쓰셔도 되고 요걸 해서 클릭을 하시면 네, 다시 해볼게요. 다중 지시선을 클릭하시고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선이 이제 이렇게 뽑혀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자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은 인슐레이션 투 이렇게 치시고 하면서 닫게 하시면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요 문자는 아까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이제 저희 문자의 어떤 스타일을 하듯이 여기서 뭐 크기라든지 굵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바꾸시고 나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화살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요 지시선에 대해서 조금 뭐 수정하고 싶으시면 아까 이제 여기 주석 밑에 있는 요 다중 지시선에 보시면 이렇게 지시선 오른쪽에 요 화살표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스타일 관리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수정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뭐 여러 가지 뭐 길이라든지 축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꾸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길이들을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 명령도 저희가 사실은 좀 의외로 저희가 쓸 필요가 좀 있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이제 문자 입력기도 배우긴 했지만 어떤 이런 치수선에서 정확하게 그 지점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거 표현하려면 가끔 이제 쓰이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는 도면층을 저희가 좀 배워봤고, 그 다음에 문자 입력, 그 다음에 테이블 작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치수 입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명령들과 상황에 맞는 치수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희가 이제 홈워크를 좀 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피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기 도면을 일단 그려주시고, 사실 지금 여기서는 그 피아노 위에 이제 상판 위에 상판으로 이제 안에 구조가 지금 보이질 않는데, 지금 안에 구조에 대해서 뭐 정형화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그냥 이 안에 구조 대충 판단하셔서 적정한 수준으로 그려주시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어떤 도면층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 상판 본체 내부의 도면은 별도의 도면층으로 추가로 해서 그려주시고 그 도면층이 포함된 도면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층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 파악하셨으니까 실제 그런 제가 숨겨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해서 저희가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저희 기계 쪽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판형 열교환기 같은 그런 구조물들이 여러 개가 이제 지금 적층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모양이 적층되어 있기도 하지만 뭐 나중에 이제 맨 끝판과 이쪽 부분들을 조금 상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적층되어 있을 때 사실 이런 도면으로 만약 표현한다면 굉장히 별도로 표현하지 않으면 이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땐 별도의 도면층으로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어서 하여튼 이번 숙제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 배운 도면층을 어떻게 이용해서 도면을 그릴 것인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으로 숙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아마 거의 2D 작업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고요. 효율적인 작업을 도면 작업을 위한 기능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저희가 이제 2D에 어떻게든 2D
공부에 대해서 조금 마무리하는 그런 진도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